서울 공급이 끝났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고 아파트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지금 연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될 때마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특히 재지정이 됐던 서울 강남 상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과연 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5월 셋째 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5월 셋째 주에 이제 부동산 거래, 그 다음에 매매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매매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5월 셋째 주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3%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5월 두 번째 주는 0.1%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국은 0%고요. 서울에서도 강남 이쪽, 강남구 쪽, 강남에 이제 11개구가 있죠. 11개구는 0.19% 상승을 했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14개구가 있는데 0.06%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볼 것이, 자, 강남 같은 경우가 강북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강남 상구 같은 경우, 그 강남 상구에서 아파트가 거래가 될 때마다 정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평균의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로 살펴보면은요, 서초구가 0.32%, 그리고 송파구가 0.3%,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0.26%, 양천구가 또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재건축 단지로 굉장히 핫한 이벤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0.2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0.02%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0.01%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데 과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평택이나 안성 같은 데가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접어들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종시도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5월 셋째 주 부동산 자료를 보고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공급이 끝났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고 앞으로의 재건축 재개발과 공급의 기회를 만들려면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전부터 공급 계획을 짜놓고 그거대로 순서대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이 뭐 간단하게 검색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고 강남 불패, 거래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상위 20% 아파트 값이 상위 20%요.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에 30억을 초과했답니다. 최초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채의 아파트가 있으면 20개의 아파트는 30억이 넘어가 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같은 내용인데 수억씩 올랐다. 토어제 뚫은 강남 불패 거래마다 신고가. 기사 내용을 잠깐 짧게 읽어드릴게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장주에 있는 대치동의 대장주는 당연히 레미안 대치팰리스죠.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실거주가 가능한 매수 대기자들이 많다. 하지만 매물이 없다.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세를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는 양상 때문에 다시 지정을 했지만 틈만 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 대기자들은 이쪽으로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 기사를 하나 이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 강남 사라, 강북 사라 집값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자, 이 양극화는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통화량이 많아지는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의 양극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해서 이 양극화가 벌어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 정권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심각하게 하면서 똘똘한 채 이렇게 이제 이런 흐름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도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몇 채를 정리를 하고 대부분 가장 많이 올라갈 지역,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화는 벌어질 것으로 뻔했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다. 제가 이따가 아파트 이 사이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아파트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벌써 4월에 한강 이남 평균은 5,334만 원, 강북은 3,326만 원에 그쳐서 똘똘한 한 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요 똘똘한 한 채 양극화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뭐 아파트 실거래가 나오는 사이트 이제 플랫폼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서울시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최근 3년인데 2022년 초까지는 가파르게 이제 가격 상승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냉각기, 얼어붙은 형상이 좀 지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후에 보시면은 다시 상승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매매나 시장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서울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강남 상구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강남 상구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가격이 매매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 상승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또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와 그래프가 비슷하죠. 강남구와 그래프가 비슷하게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매매가가 너무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리가 고금리의 시기에 들어서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폭등을 하면서 전세가와의 갭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도 물론 상승을 하지만 매매가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구만 더 보면요, 용산구를 좀 한번 볼까요? 용산구를 좀 보게 되면은 용산구도 지금 묶여있죠.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래프 흐름이 정말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은 좀 많이 드렸고,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9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구들이 이제 파란색 플러스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노원구 같은 경우 노원구는 지금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나머지 구는 보합. 그 다음에 이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상구와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강동구까지 해가지고 이런 지역들까지는 굉장히 지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천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와 함께,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도 같이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프를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수치로 봐도 많은 구들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노도강이라든가 금관구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 빼고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도강이나 금관구 이런 지역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가가
매매가 상승은 좀 더디지만 거래량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 또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말하면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온기가 퍼진다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 다음에 양천구, 그 다음에 마용성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온기가 많이 퍼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지역도 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지금 뭐 아까 제 주제, 오늘의 주제, 서울의 공급이 끝났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 물론 지금 6월달, 7월달 입주 물량이, 분양 물량이 잠깐 있지만, 얼마 있지만 이게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물론 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뉴타운인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일반 물량이 일부는 있지만 수요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 그렇게 많은 공급 물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은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시면은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27년까지는 임대 아파트를 제외해가지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45,000 가구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 2020년, 2019년 이때쯤이 제대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이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왜냐면은 뭐 공급은 빵은 아니지 않냐, 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께서 엄청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제 부동산 공급을 하고 싶지만 부동산은 빵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급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급을 하려면 비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하물며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를 지으려면 그 기준, 공사 기간만 3년 이상 걸리고요. 거기에 계획을 잡고 구역 지정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뭐 조합 설립을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이 평균 14년, 재건축이 뭐 14년 비슷합니다. 13년 6개월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남 뉴타운, 명품 뉴타운이라는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주를 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구역 지정됐는지 아시죠? 2차 뉴타운으로 2003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년 넘게 있다가 이제 이주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과거에 9년, 10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 서울시장께서 준비를 안 했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내내 동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욕심 많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투기 수요 때문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주는데,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걸 누구나 뻔히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요, 이제 매수자들 우위 시장으로서 여기서 물건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가수요나 예비 수요까지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끌조, 패닝바잉, 뭐 여러 가지 이제 벼락거지 이런 단어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한번 놓친 공급 대책은 쉽게 이걸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제2의 IMF가 온다, 썸네일 이렇게 하면 구독자 금방 늘어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진실을 가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뉴스가 많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고, 당분간 공급 계획은 없고,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 택지도 없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책이. 자, 그래서 아파트 올라가는 가격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요, 가격 하락폭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가격이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면 내가
내 재정 상태에 봐서 물론 최상급지 못 들어가죠. 중급지도 못 들어갑니다. 중급지도 지금 뭐 20억이 다 넘어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약간 중하급지라도 들어가서 내 자금에 맞춰서 여기에서 입주를 하거나 그래도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자를 좀 해놓는 그런 수요가 몰리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20년, 2019년, 2020년에 데자뷰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자, 2.75에서 2.5%까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자, 근데 올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0.25%,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0.25%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0.1%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는 거는 차지하더라도 일단 금리를 좀 내려서 내수를 좀 살려야 되겠다. 서민들이 좀 버텨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서 요 금리를 내려서 조금씩 시간을 벌어서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이제 수출이나 수입이 이런 좀 통제나 뭐 관세 때문에 좀 지금 억압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때까지 기초 체력을 조금 다지고 버티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올해 안에 기준금리는 최소 한 차례 더 아니면 많으면 두 차례 더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으로 쏠리는 거는 일부 자금이 쏠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자,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1번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벼락거지, 패닝바잉, 영끌족 이때 나왔던 단어 2019년 20년도에 나왔던 단어 이때 21년도까지 나왔었죠. 자, 이때 당시에 나왔던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동산 상승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매매 가격 전환.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강남 상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매매가 상승 대비 전세가가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동안 서울의 평균 매매가는 아파트 국민평형 기준으로 25.5%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이거는요, 이렇게 상승했던 거는 코로나 시국과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딱 세 차례 있었습니다. 세 차례. 요 최근에 들어서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1년 안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건. 하지만 전세가 상승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가가 못 따라간 거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현상, 이런 갭이 좁혀져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가수요 유입.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비 수요나 가수요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가수요와 예비 수요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이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승 가격을.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내가 이때 많이 공급을 해줘가지고 공급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지만 그거는 그냥 공수표에 지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확한 구역 지정과 정확한 개발 계획과 정확한 분양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와줘야만이 가능한데 자,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 들어가죠. 하지만 3기 신도시도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4기 신도시를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2기 신도시, 검남 같은 경우에 2기 신도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신도시만 구역 지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적으로 주구장창 이렇게 구역 지정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나 지정권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이 구역 지정을 하고 공급 계획을 도시 계획을 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줄고 있지만 거래가 될 때마다 70억을 돌파하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 가격이 이게 시장에 왜곡될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똘똘한 한 채 정책이면은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요. 자,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강동구라든가 이런 마용성이나 마포나 성동구, 광진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송파로 들어왔다가 강남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다른 지역들을 타 지역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경기도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빌라로 서울에서 살다가 강남에 아파트 진입? 사실은 이거는
이거는 환상이고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비즈니스를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 아니면은 뭐 어떤 재테크나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종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상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정책. 자, 똘똘한 한채 정책. 양극화가 심해진다.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해서 그쪽에 이제 다른 지역들, 이 최상급지 말고 중하급지 정도 지역들의 인프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민주택 지역들은 조금 외곽, 서울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에 거주를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역들. 근데 그리고 그 지역들이 낮아야 서울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러면 서울의 그 지역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조금씩은 올라갈 겁니다. 물론 뭐 강남처럼 올라가면 막 10억 올라간다, 20억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률로 따지면 무시 못할 상승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뭐 강남 보면서 내가 집값을 이거는 나는 이번 생에 집은 사기 글렀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집값은 점점 더 뭐를 한다? 지붕 쳐다본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외곽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아파트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 뭐 이런 빌라, 이런 주택조차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지금 수치화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올 초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조금 늘어나는데 많은데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게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점점 더 변하고 있다. 2021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요. 분명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어요. 매수자가 물건을 막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또 제가 뭐 저번 라이브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조금 더 후회를 더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매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